안녕하세요. 이겸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 기기들,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이 배터리 속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배터리 상태? 혹시 전압 숫자만 딱 보고 괜찮네 하고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제가 예전에 겨울 아침에 시동이 좀 애매하게 걸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분명 전압은 멀쩡했는데 말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충전이 얼마나 됐냐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배터리 건강 지표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핵심만 속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동차 배터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12V 이 정도만 확인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특히 추운 날엔 더 그렇고요. 배터리 테스트기로 깍 찍어봐야 알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값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CCA, 그러니까 콜드 크랭킹 앰프스라고 부르는 저온 시동 전류 값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배터리에 예를 들어 660ccA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측정해보니 한 350cca? 이렇게 반토막 나 있다면요. 아무리 전압이 13V 이상으로 쌩쌩해 보이고 충전 상태, 그 SOC라고 하죠. 그게 98%로 꽉 차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겨울 아침에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엔 멀쩡해도 실제 힘이 없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배터리 내부가 이미 좀 노화돼서 순간적인 힘, 그 파워를 못 내는 거예요. 이건 교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요. 바로 SOH, State of Health, 말 그대로 배터리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21% 이렇게 아주 낮게 나온다면요. 당장은 시동에 걸릴지 몰라도 사실상 수명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해요. 정말 건강 상태 그 자체군요. 그런데 CCA 값을 재보니까 기준치, 예를 들어 620cca 기준인데 한 520cc 정도로 꽤 괜찮게 나오고 SOH가 한 72% 정도로 높다면요? 그럼 훨씬 건강한 배터리라는 거네요. 충전만 하면 되는? 그렇죠. 훨씬 건강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내부 저항, 그 R값도 중요한데요. 보통은 3에서 6옴 사이가 정상 범위거든요. 이 저항값이 너무 높아지면 배터리가 힘을 내기도 어렵고 충전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전압이나 충전율은 그냥 지금 가진 에너지양 정도라면 CCA는 순간적인 힘, 순발력 같은 거고 SOH는 배터리의 기초 체력 이런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거 중고 배터리 같은 거 살 때는 진짜 필수겠네요. CCA랑 SOH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요즘엔 1, 2만 원대 휴대용 테스트기도 있다고 하니까 하나쯤 장만해서 내 차 배터리 건강검진 셀프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좋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 그 보이지 않는 건강 확인하는 법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손안에 작은 기기들 있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 이쪽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리튬이온, 리튬 폴리머 종류가 많던데요? 네,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말씀하신 리튬이온하고 리튬 폴리머죠. 리튬이온은 일단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용량을 키우기가 좋죠. 근데 이제 액체 전해질을 쓰다 보니까 누액이나 폭발 위험성 같은 안전 문제나 디자인 제약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원통형이 많은 게 그런 이유였군요. 네, 반면에 리튬 폴리머는 전해질이 젤이나 고체 형태예요. 그래서 훨씬 안전하고 또 얇고 되게 자유로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얇아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대신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저온에서는 성능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리튬 인산 처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안정성이랑 수명이 아주 뛰어나서 전기차나 ESS 같은 좀 큰 규모의 시스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리튬 포리머가 더 안전하고 모양도 자유롭다면 왜 아직도 스마트폰에 리튬이온이 많이 쓰이는 걸까요?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전히 그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리튬이온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또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리튬이온의 안정성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결국 제조사 입장에서는 성능, 안정성, 디자인, 그리고 가격,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충전 방식도 생각보다 되게 정교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거의 뭐 2, 3볼트까지 떨어졌을 때는요. 아주 약한 전류로 살살 깨우는 단계가 있어요. 예비 충전 또는 트리클 차지라고 부르는데요. 아, 바로 세게 충전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다가 배터리가 좀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 정전류 CC 방식으로 빠르게 충전을 하죠. 그러다 거의 다 차면 한 4.2V 정도 되면요. 이번엔 정전압, C불 방식으로 바꿔서 전압은 유지하고 전류를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과충전 없이 딱 100%를 채우는 겁니다. 와, 되게 스마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 때문에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완충하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 충전하는 게 리튬 계열 배터리 수명 관리에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오, 꿀팁인데요. 그럼 배터리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뭐 MAH나 SOC 같은 거요. 이것도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MAH는 용량인 건 대충 알겠는데 SOC나 뭐 C레이트 이런 건 정확히 뭔가요? 네, SOC는 스테이트 오브 차지의 약자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배터리 잔량 %, 그게 바로 SOC입니다. 아, 그냥 남은 양 표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충전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는 게 이 SOC를 기준으로 과충전이나 과방전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C레이트는 충전 또는 당전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예를 들어 1C라고 하면 1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만큼을 완전히 충전하거나 방전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론상 2C면 30분이 걸리겠죠? 아, 빠르기군요. 충전 빠르기. 네, 보통은 한 0.5C에서 0.7C 정도의 속도로 충전하는 게 배터리 건강에는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급할 때가 아니라면 매번 초고속 충전기만 고집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속도로 충전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배터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네요. 자동차 배터리는 이제 전압만 볼 게 아니라 CCA, 그 순발력이랑 SOH, 기초 체력까지 꼭 봐야 진짜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는 안전, 디자인, 성능 사이에서 막 절충해서 종류가 나뉘고 또 충전도 되게 정교하게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SOEC는 현재 남은 양, C레이트는 충전 속도랑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이제 배터리 볼 때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배터리에서 그 건강 상태, SOH가 중요했던 것처럼요. 여러분께서 매일 쓰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의 건강 상태는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지금 몇 % 남았는지 그 SOC만 보는 걸 넘어서서요. 혹시 배터리 자체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습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뭐 충전 습관을 조금 조절해 본다거나 아니면 설정을 통해서 최대 충전량을 80%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는 것처럼요.